코스피가 4,200선을 넘어섰고 이제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오늘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시작과 함께 5,000선을 돌파하며 개장 직후 5,0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인데요. 코스피가 마침내 6,0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엔 상승폭을 키우며 6,100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큰 동력으로 꼽힙니다.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벗어던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분 너무 좋았죠. 이런 행운이 나한테도 오나? 빨간색으로 계속 오르는데 그게 생각보다 규모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쉬는 날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안 좋게 말하면은 도박장 같기도 하고, 진짜 좋게 말하면 코리아 뭔가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주식 종목에 반영이 된 건가 싶기도 한데, 가격이 오르면서 나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길 잘했구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역대급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12% 넘게 급락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1,000선을 내줬습니다. 그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를 다시 한번 경험할 거고,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김명기고요. 69년생이고 4인 가족의 가장. 그리고 이제 직업은 프로그래머로 지금 3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그 60대를 곧 향해 가는 나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70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갖고 그런 쪽에 지금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시간을 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퇴근 후에는 그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제 주식 투자 그런 것 좀 살짝 공부하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희 같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후를 대비할 만한 게 특별히 없어요. 일단 뭐 집 하나 마련한 거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어떤 투자처는 아니잖아요. 이제 주거가 원래 목적이니까.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르면은 그걸 나중에 팔아서 재산화 시킬 수는 있는데 당장 현금화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그 갖고 있는 거에 이제 월급이라든지 그런 거를 누적시켜 놨으면 좋겠는데 애들 둘을 키우면서 살다 보면은 돈을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요.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조금씩 돈이 약간 모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래도 주식 투자가 조금 공부해서 잘 활용하면은 좀 노후에 좀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갖고 시장에 대한 어떤 믿음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망이 좋으니까 굳이 건들질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빨간색으로 불이 붙어갖고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되게 추웠지만은 마음은 되게 따뜻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3월 초에 그거 중동발 그 전쟁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한 이틀 정도. 그래갖고 이틀 정도 되게 마음이 심란했어요. 미리 뺐어야 되는데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퇴근하고 이제 바로 집으로 가려다가 오늘 좀 주식장도 그래갖고 한번 바람 좀 쐴게 하면서 한강공원에 나왔습니다. 가끔씩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약간씩 이 주식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갖고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갖고 지금은 꽤 많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8대2 정도 비율로 국장하고 미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장은 조금 이제 길게 보고 오래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장은 지금 불이 좀 붙어갖고 좀 재미를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간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한 8천 정도에서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넘버원 2 있잖아요.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일단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 200이 요새 좀 좋아져 갖고 코덱 200 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미국 S&P 쪽 들어가 있고, 코스닥 150은 최근에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비율은 5대 3대 2 정도 이렇게 비율이 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150주 정도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50주? 코스피 상승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금액이 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묻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새로운 걸 발굴해 봐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코덱 200이 이제 코덱 200이랑 코스닥 150도 이 상승 무드를 타갖고 전반적으로 오르겠구나 생각해갖고 그쪽에 좀 돈을 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에 실패했던 주식 정리해갖고 S&P 500 그 장기 투자하는 것 쪽으로 전환시켰던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았죠. 빨간색으로 계속 오르는데 그게 생각보다 규모가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상법 개정 그런 것들이 되게 탄탄하게 그동안 우리 그 코스피를 좀 그 약간 정체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어 가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주식시장이 좀 건전해졌다 해야 되나, 건강해졌다 해야 되나,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씩 그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그 코스피 200인가 그쪽으로 약간씩 해서 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행운이 나한테도 오나?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되게 단타 위주로 일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를 때도 이게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주식은 앞으로 노후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친구? 그런 개념이에요. 운동하면서 주식창 좀 확인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까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운송장비 업종 현대차와 기아 모두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일장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중동발 긴장감이 힘입어. 먼저 밤사이 유가가 다시 급등했고 또 전날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지금 다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출근 전에는 가끔 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주식장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이 거의 주식이 저일 만큼 사실 주식에 대해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이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그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주식창을 보는 것 같아요. 가깝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026포인트
현대기아는 조금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가 식사하면서 이제 조금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상승 추이라든가 뭐 하락 추이 같은 거 관심 있는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 장세를 조금 보기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조금 큰 이슈라든가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런 뉴스 자료 등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 매매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또 국내 주식이 많이 호황인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이제 빼가지고 다시 국내 주식으로 복귀를 한 개미 투자자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손실 금액 합치면 한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미국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20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조금 자금을 그 전에 좀 많이 빼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이 이제 미국 이란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자금을 모아서 다시 조금씩 분할 매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한 지금 100만 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뭔가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라도 조금 이제 저는 국내 주식으로 조금 이제 많이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6개월 전에 이제 코스피가 확 상승을 할 때 그때 좀 수익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쉬는 날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만 하더라도 아 정말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그런 나라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 4천, 5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오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마음이 이게 약간 바다 위에 쌓은 모래성 같이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뭔가 희열과 뭔가 쾌락을 느끼는 뭔가 그런 뭔가 장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좋게 말하면은 도박장 같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코리아 뭔가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주식 종목에 반영이 된 건가 싶기도 한데 가격이 오르면서 나 정말 지금까지 살아있길 잘했구나 드디어 이제 빚 볼 날이 또 있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도 조금 코스피의 긍정적인 상승을 또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반도체, 원자력,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약간 요런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관련된 섹터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섹터를 이제 그 한국에서도 있는 걸 좀 분류를 해놔서 그런 분류된 종목 내에서 조금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들어가서 수익을 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이제 수익을 받던 것 같기는 합니다. 국내 주식에서 잠깐 단타로 해가지고. 근데 7, 8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기저 요인이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AI 관련된 그 분야를 많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그 섹터와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 종목 블루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전자랑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뭐 아니면 어플라이드 뭐 그런 조금 반도체 대장주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AI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앞으로도 뭔가 이런 데 자금을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좀 독려를 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손실 어느 정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블루칩이라든가 안정적인 대장주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시. 일단은 과거에 비교하지 못했던 속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1월, 2월 달 합쳐서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2월 고점까지 수익률을 보면 50%가 넘었거든요. 2달 만에 50%면 굉장한 수익률인데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등 국가가 대만입니다. 대만도 2등이긴 한데 22% 정도 올랐고 3등이 일본인데 17에서 1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뭐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4천에서 6천 올라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빨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뭐가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넘어서 선행 EPS라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6,300을 넘었을 때 어떤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정도인가 라는 걸 봤을 때 10배를 겨우 넘었거든요. 10배로 간다면 과거 장기 평균 한국이 2001년, 2010년 이후 평균이 9.5배에서 10배거든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이익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겠죠. 반도체 이익 전망이 거의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익이 올라오면서 선행 EPS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동력이었던 거는 자동차였죠. 자동차가 굉장히 저평가받던 상황에서 CES를 계기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대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것은 2월에는 상법 개정 국회 통과 이슈가 있으면서 금융주들이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미래산업, AI, 그리고 국내 정책 동력, 요 세 가지가 잘 맞물려서 시장이 레벨업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코스피는 어떤 막연한 기대보다도 이런 탄탄한 동력을 가지고 움직여서 많이 레벨이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력들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책, 실적 장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시장이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 실적 모멘텀이 없어지거나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이 2025년 4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급락했을 때부터 지금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지수가 한 2200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6300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반등폭을 보면 180% 정도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안 된 한 10개월 정도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지수가 180% 상승한 건 진짜 역대급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빠른 상승이 나올 때를 보면 시장에서 금융위기나 이런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빠른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기억나는 반등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 반등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코스피 지수가 1400대에서 330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으로 보면 130%고 그때 기간이 15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기 이후의 반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수가 상승했다. 그리고 기간도 짧았고 폭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원동력이 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작년에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7천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가 이제 3조 호황이라고 하죠. 저유가, 약달러, 저금리를 말하는 건데, 이게 금리, 그러니까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당시를 보면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유가가 올라갔고, 유가가 밀어 올려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갔고, 그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달러가 엄청 강세가 됐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확 쏠렸다가 그 반대 영향, 유가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돈이 외부로 엄청나게 많이 풀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똑같은 형태의 3조 호황, 그 스몰 3조 호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생각해 보시면 러우 전쟁 이후에 유가가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5.5%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3.5%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 쳤던 게 지금 98, 97까지 내려왔죠. 이런 효과들이 유동성이 퍼지는 당연히 귀결로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효과가 상당히 좀 늦었어요. 사실 2024년에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장이 안 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으면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25년 초반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계엄령 선포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이제 25년 4월까지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25년 6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거기다가 주식 부양책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던 것. 그러니까 유동성 플러스 정책,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AI 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을 비롯해서 이제 D램, 낸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6,300까지도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12.06%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장보다 698.37포인트 내린 5,093.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12.02%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타격이 있었죠. 그동안 물론 이제 제가 벌었기 때문에 손해는 안 봤는데 번 거가 항상 제 돈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30% 정도가 이틀 만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와, 그때 그 전쟁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있었는데 내가 한 발 늦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기분은 또 시작됐나 보다. 나 그 주식에 재미 못 봤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걸렸구나. 여기서 또 좌절되나 보다. 이틀 동안 30%가 빠지니까 계속 이제 내리막길 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조급했어요, 처음에.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딱 그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단타로 끝나나? 그나마 다행이겠다. 3월 2일이 개장을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3월 2일까지 잘 견디고 잘 정리되면 3월 3일부터 그렇게 타격 없이 가겠다 싶었는데 주식 그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월 3일부터 내리막 딱 걷는데 이게 계속하면 어떡하지? 뉴스가 거기에 대한 어떤 플러스적인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몰아서 그냥 더 안 좋은 내용만 쏟아내니까 상당히 불안했죠. 제가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은 크게 타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지나가겠지, 좀 견디다 보면은 다시 원상 회복되고 오르지 않을까. 코스피가 최근에는 정말 코인보다도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도 좀 고려를 해서 그것도 감안을 해서 좀 적절한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7, 8천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점진적으로 코스피가 계속 급격하게 하락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이 공포 세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을 했을 때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향이 더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7, 8천 물론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섣부르게 저는 아직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6천선까지는 복귀를 하고 잘하면 6,500까지는 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많이 오른 나라들을 따져보면 아시아 쪽이 많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특이하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나라가 브렌트유,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 비중이 높아요. 거의 70%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유가 흐름이 막힌다거나 또는 브렌트유가 급등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를 앞서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급락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면 그러면은 한국 소비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기업 이익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단숨에 6,300선에서 5,000선 초반까지 딱 이틀 만에 레벨 다운되었었는데 이런 흐름들은 이런 매크로 환경들이 불안 심리도 있었지만 수급 변수가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 둘째 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 플러스 ETF로 추정되는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끝없이 밀어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들 또는 원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 중에서 많이 빠졌던 나라 순서가 한국, 대만, 일본입니다. 한국은 올해 대비 고점까지 50% 넘게 올랐고 대만은 20% 넘게 올랐고 일본도 17, 18% 올라서 거의 절반 수준을 되돌렸습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이 너무 과격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사이드카가 매일 발동되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2000년 이후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 걸렸냐면 이번까지 합쳐서 8번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8번밖에 안 걸렸던 게 이번에 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심리를 자극했지만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본적인 예상은
한 달 내에 마무리되고 그렇게 된다면 물가나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인 물량 소화, 매물 소화 과정이 없고 다시금 상승 추세를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를 다시 한번 경험할 거고,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전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 이란 내부에서 그냥 버티게 들어간다 그러면 장기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장기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린 건, 이란에서 주변에 있는 산유국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심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장기전이 됐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란 사태, 이란발 리스크가 중동 리스크가 트리거 포인트가 되긴 했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공포 심리를 가지면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긴 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펀더멘탈 흐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빠르게 정상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서킷 브레이커 국면을 보면은 2000년 이후 이번까지 8번 있었는데 8번 중 7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 급반등이 나왔고 등락을 거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급하게 빠지긴 했지만 5천선 초반이란 게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 레벨이 8배밖에 안 돼서, 8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코로나 때가 장중에 7배가 살짝 깨졌었고 종가 기준으로 7.5배 정도였고요. 그 전에 경기가 안 좋다, 실적이 망가진다, 긴축이 부담스럽다 할 때 저점이 7.5배에서 7.8배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8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과거 코로나 쇼크, 경기 악화, 실적 붕괴, 이런 때까지 선반영한 지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상황과 좀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밸류에이션 레벨만 보게 된다면 5천선 초반 또는 언더슈팅이 나와서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적극적으로 비중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